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고든 창 변호사입니다. 고든 창은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데요.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미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미국 싱크탱크라든가 미국 정부의 보고서 같은 거를 내는 아주 미국의 석학인데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네요. 짧습니다. 한국말로도 해석을 했으니까 한국말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어붙은 추위와 어둠 속에서 용감한 남한 국민들은 공화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 왜 그토록 애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에서는 한편으로는 자유를 지속하느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지배와 통치를 받느냐의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짧지만 아주 강렬한 글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윤석열 체포 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금 지키고 있으면서 집회하면서 막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막고 있는 국민들은 우리를 위해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도 있지만 미국 자유파 국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시민, 그러니까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시민들, 거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이 윤석열 체포를 이렇게 호락호락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중국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중국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고 이 고든 창은 분석을 한 겁니다. 제대로 분석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남동 관저에 나와서 그 추운데 막고 있다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히 분석한 거죠. 자, 그리고요, 박스뉴스에 나온 거를 또 소개해드리는데, 박스뉴스 제목을 보시죠. 제목이 Stop the Steal. 그러니까 우리가 Stop the Steal이라는 그 피켓을 들고 한남동이나 광화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멈춰라 이런 건데, 부정선거 멈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는 게 South Koreans officials unable to arrest impeached president.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을 한국 당국이 이제 체포하는데 체포를 할 수 없었다. unable to 이렇게 씁니다. 체포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었다. unable to arres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달고요. 큰 제목은 박스뉴스에서 arrest attempt, 그러니까 체포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도라는 큰 제목을 달고, 그 밑에 제목에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의 자세한 상황을 뭐 그렇게 크게 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남의 나라고, 물론 이제 한국이 지금은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이런 뉴스에 아주 우리처럼 시시콜콜은 모르는데 이거는 강렬하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Stop the steal. 그걸 갖다가 이거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 그럼 그거 볼 때 자기네 나라 말이잖아요. 물론 앵커가 소개하고 뭐 분석을, 기자가 분석하고 이러지만 그거보다도 시각적으로 Stop the steal 딱 있는데, 와, 저 한국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맞서느라고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리고 저것 때문에 막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안 되게끔 저렇게 막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의 관계 당국들이, 그건 이제 공수처 얘기하는 거죠. 관계 당국이 체포를 시도했지만 unable to arrest, 체포가 불가능하게 할 수가 없게 됐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Stop the Steal이라는 걸 딱 보고 연관돼서 이 가슴에 팍팍 와닿는다는 거죠. 박스뉴스는 그리고 참고로요, 최근에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탑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도 여러 방송국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방송국들이 좌파거나 좌파에 가깝습니다. 뭐 CNN은 완전 좌파고요. 등등등등. 그런데 박스뉴스는 보수 우파 방송으로서 대표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게 뭐예요?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박스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뉴스 시청률이 엄청나요. 지금 탑입니다. 그런 박스뉴스에서 대한민국 뉴스를 방송하면서 시위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방송에서 나가고 있죠. 시위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피켓을 드는 게 Stop the Steal. 자기네 말 자기가 딱 아는 게 영상에 잡히니까 화끈하게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딱 나오자. 부정선거하고 한국 국민들이 싸우는구나. 그리고 제목을 arrest attempt, 그러니까 체포 시도하는데 unable to arrest, 체포가 할 수 없었다. 그렇구나. 한국 국민들 대단하네. 부정선거와 싸우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는구나. 그래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저런 시도를 국민들이 막고 있구나. 이래서 미국 국민들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박스뉴스도 그거를 지지하는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박스뉴스가 시청률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텔레비 보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뭐 좌파들은 거기도 팍스뉴스 안 보겠죠. 절반 정도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지금 상황을 이해한다는 거죠. 한국의 지금 상황, 계엄 처음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2024년에 무슨 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은 나라인데 반도체 강국이고 자동차 강국인데 무슨 계엄?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오는 뉴스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대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네.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지지하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공권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네. 그 공권력이 체포를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지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팍스뉴스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팍스뉴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다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VOA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거기는 이제 국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무부는 세계를 통치하는 말하자면 역할을 하는 데예요. 거기서도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대북 송금 제재 위반 그거를 미국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VOA에서도 하고 다른 또 매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국제 정치가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물론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죠. 근데 그 미국의 국익은 세계를 통치하는 미국의 국익이에요.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국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패권국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정부는 아주 뭐라 그럴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방국이었던 일본조차도 경제적으로 좀 컸다고 미국에 도전을 하고 그때 그랬거든요.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 막 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1985년 바자 회의를 통해서 엔화를 반토막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타 차를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반토막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1억 주고 사야 돼요. 5천만 원짜리 차가 갑자기 1억이 됐어. 누가 사? 안 사지. 소니 텔레비 안 사지. 파나소닉 뭐 안 사지. 이래서 일본 경제가 20년 잃어버린 20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을 손보고 있거든요.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자기네한테 도전하지만 패권국을 도전한단 말이에요. 1985년 당시에는 일본이 패권국엔 도전 안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치월장해서 미국을 넘보니까 보냈는데 중국은 패권국까지 도전하고 군사력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손을 보는데 리짜이밍, 이재명에 대한 파악이 다 CIA에서 끝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는 자료나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위험하다. 친중으로 간다는 거죠. 친중으로 가면은 미국에서는 알레르기예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대한민국이 친중으로 간다. 이러면 자기네들 패권 전략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습니다. 미국 국민들이요. 그래서 그런 방송이나 기사를 많이 분석 기사,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딱 걸린 게 뭐냐면 대북 제재 위반이잖아요. 800만 불 이화영이 지령 받았잖아요. 이걸 막 대서특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그러면 종범이 공동 종범 내지는 종범이 이화영이 7년 8개월인가요? 받았는데 주범은 이재명이 돼. 이재명이가 사인했잖아요. 그럼 이재명은 대북 제재 위반의 주범으로 보고 있고 이러면 미국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이재명은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거를 놔두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서 자기네들 패권국에 어지럽히는 사람을 대북 제재를 했는데 대북 제재 위반하는 걸 내비두면 여기저기서 대북 제재 위반할 거 아니에요. 이란도 할 거고 어디도 할 거고 어디도 할 거고 해외 내비두면 그럼 미국이 위험해진다 이거죠. 그런데 북한에 대놓고 현금을 갖다 줬는데 그걸 그냥 조사도 안 하고 내둔다. 그건 미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화영은 종범이니까 주범이 아니니까 한국에서 감옥 보냈으니까 그건 내비두더라도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은 손본다는 거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서 손볼 것이다. 대북제재 위반 범인으로 지정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엄했을 때는 2024년에 무슨 계엄이야? 그것도 선진국 한국에서. 지금 한국 왜 그러지? 이렇게 봤다가 그 다음 날 보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대네? 이게 조금 바뀌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를 친 거는 어쩔 선관위와 법원하고 같은 조직인데 계엄이 아니면 부정선거 조사를 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할 만한 계엄이었네. 이런 식으로 입장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느라고 저렇게 추운데도 나와 있네. 야, 그렇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국제 여론이요. 그리고 국내 여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추세가. 일부에서는 40% 넘었다는 지금 보도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계엄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북제재 위반으로 이재명을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권 주자로서는 흠집을 낸다는 거죠. 미국에서. 왜냐하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차원에서도 손을 본다. 대권 주자 안 되게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보고서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라치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재명은 살 떨려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 송환 받아가지고 재판 받으면요, 거기서 몇백 년 받아. 대북 제재 위반 세게 다뤄요.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 받아봐야 뭐 몇 년, 많아봐야 20년 받겠죠. 많아봐야. 예? 근데 미국에서 200년 받아. 어떻게 거기 가석방이나 뭐 사면 택도 없는 소리야. 어떡할래? 큰일 났다. 지금 이재명 살 떨리고 있을걸요. 잡힙니다. 이재명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예요. 이런 보고서 어떻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최후의 발악으로 윤 대통령 체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따르는 무리들이 곳곳에 박혀 있잖아요. 경찰, 검찰, 공수처 뭐 이것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는데, 공수처에 거기에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조명을 해야 되는데, 오동훈이 공수처장이잖아요. 근데 오동훈이 이제 공수처장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제 그 핵심 멤버가 있잖아요. 이 핵심 멤버가 이게 골치 아픈 사람이 있네요. 차정현이라는, 야, 이 사람이 이게 승승장구한 사람인데, 김진욱 공수처장일 때부터 검사였었는데 금방 부장 검사가 되고, 2021년에 공수처 검사가 됐는데 2022년 1년 만에 부부장 검사가 되고요, 2023년에 부장 검사가 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초고속 승진이거든요. 이런 초고속 승진은 김진욱 처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이 사람이 수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파 이렇게 우파 때려잡기에 아주 앞장서는 사람이라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 지금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걸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차정현. 선관위는 해용 비리잖아요. 이게 공수처는 승진 비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진을 쉽사리 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검사에서 1년 만에 어떻게 부부장 검사, 그리고 또 1년 만에 부장 검사,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차정현에 대해서 아마 주목이 슬슬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구하기에 나서는데 될 것 같냐? 미국이 달라지고, 미국 여론이 달라지고,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져서 발버둥 쳐야 안 돼.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해라. 안 된다니까, 글쎄요.